예전에 우리 반 반장 지은이 있잖아. 응, 그래 잘 산다며? 이번에 큰일 났대. 미숙이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온 가족이 여행 가다가 글쎄 차 사고가 크게 났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지은이라는 이름, 그 이름만 들어도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다 옛날 일인데 왜 아직도 그러냐고. 하지만 어린 시절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가는 법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두렵고 누군가 저를 쳐다보면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만든 사람이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입학식 날 밤 배정을 받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아이가 지은이었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큰 눈에 오똑한 코, 긴 머리를 곱게 묶고 있었죠. 옷도 깨끗하고 깔끔했고요. 그 애가 웃으면 교실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박지은이야.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그 애를 보며 다들 좋아했어요. 남자애들은 눈을 반짝이며 쳐다봤고 여자애들도 친해지고 싶어 했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첫 시험이 끝나고 반장 선거를 했어요. 당연히 지은이가 뽑혔죠. 공부도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잘했고 선생님들한테도 예쁨 받았으니까요. 우리 반 대표로 박지은 학생이 반장을 맡겠습니다. 모두 박수.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자 교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애의 진짜 모습을요. 변화는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다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야, 너 급식비 냈어? 응? 당연히 냈지. 거짓말. 선생님이 너 안 냈다고 하시던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 애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야, 나 분명히. 아니긴 뭐가 아니야.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지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죠. 그래서 가끔 급식비를 며칠 늦게 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낸 거였어요. 분명히 낸 거였단 말이죠. 아냐,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봐. 나 냈어. 됐어. 거짓말쟁이랑은 더 얘기 안 해. 그렇게 말하고는 친구들과 킬킬대며 가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선아야, 급식비는 냈니? 네, 선생님. 지난주 금요일에 냈어요. 그래? 명단에는 없는데. 아, 있네. 미안하다. 선생님이 착각했구나. 알고 보니 선생님이 명단 확인을 잘못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 이후로 저를 더 못살게 굴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체육 시간이었어요. 피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공을 잘못 받아서 떨어뜨렸습니다. 야, 김선아.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우리 팀 졌잖아. 미안해. 미안하긴. 운동도 못하는 게 왜 나왔어? 주변 애들이 킬킬 웃었어요. 지은이 편에 서지 않으면 자기들도 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확 밀었어요. 아, 저는 계단에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은이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 미안. 내가 실수로. 그 애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 미안해서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고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놀림감이 될 것 같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저 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반 아이들은 모두 지은이를 좋아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애들 앞에서는 항상 밝고 친절했거든요. 선생님, 제가 칠판 지울게요. 얘들아, 오늘 누구 생일이지? 다 같이 축하해 주자. 짱구야, 숙제 못했어? 내 거 보고 해. 이런 식으로 착한 척을 했죠. 선생님들도 반 아이들도 모두 속았습니다. 하지만 둘이만 있을 때는 달랐어요.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제가 손을 씻고 있는데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요새 냄새 나는 거 모르냐? 뭐? 몸에서 냄새 나. 씻지도 않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매일 씻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낡은 연립주택이었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로 씻을 때가 많았어요. 옷도 오래된 것들이었고요. 나 씻어. 씻긴 뭘 씻어. 냄새 진동하는데. 그 애가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징그러워 죽겠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 가방을 숨겼습니다. 학교 시간에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온 교실을 뒤졌지만 없었죠. 결국 쓰레기통 뒤에서 찾았습니다. 교과서는 찢어져 있었고 필통은 없어졌어요. 누가 그런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옆을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어요. 불쌍하긴.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기는 거 보니까. 또 어느 날은 학생회비를 못 냈다고 반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줬습니다. 조회 시간이었어요. 지은이가 단상에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학생회비 아직 안 낸 사람 있어요. 반 아이들이 웅성거렸죠. 김선아.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아야, 학생회비 아직도 안 냈지? 나 냈는데. 거짓말하지 마. 명단에 없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목덜미가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정말 학생회비를 못 낸 상태였어요. 집에 돈이 없어서요. 하지만 곧 낼 예정이었거든요. 빨리 내. 우리 반만 안 낸 사람 있으면 창피하잖아. 그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학생회비. 알았어, 선아야. 미안하다. 엄마가 내일 꼭 줄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가장 끔찍했던 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은 청소 당번이었어요. 방과 후에 교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다 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혼자서요. 야, 김선아. 응? 너 왜 자꾸 나한테 눈치를 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 맨날 나만 보면 고개 숙이고 피하잖아.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든가. 아니야, 나. 뭐가 아니야. 갑자기 지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빗자루를 들어서 제 다리를 쳤어요. 너 같은 애가 왜 우리 반에 있는 거야? 가난하면서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한 대, 두 대, 세 대. 빗자루로 계속 때렸습니다. 아파. 그만해. 제발. 시끄러워. 마지막에는 발로 제 배를 찼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음부터 내 앞에서 눈치 보지 마. 징그러워. 지은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거든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도 말할 수 없었어요. 선아야, 어디 다쳤어? 어머니가 제 멍든 다리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넘어졌어. 이렇게까지 다쳤는데 그냥 넘어진 거야? 응. 괜찮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고 학교에 찾아가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면 더 심하게 당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지은이와 눈이 마주칠까봐, 또 무슨 일을 당할까봐. 복도에서 지은이를 마주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녕, 선아야. 지은이가 밝게 인사를 했어요. 다른 애들 앞에서요. 안녕.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은 미술 시간이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은이가 제 옆을 지나가다 실수로 물통을 쏟았습니다. 어머, 미안.
제 그림이 흠뻑 젖었어요. 1시간 동안 그린 그림이 망가졌습니다. 괜찮아.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로 그랬어. 주변 애들은 지은이가 실수한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지은이 눈빛을 봤거든요. 일부러 그런 거라는 걸. 또 어느 날은 체육복을 숨겼습니다. 체육 시간 전에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사물함에 체육복이 없었어요. 선생님, 저 체육복이 없어요. 없어? 어떻게 없어? 분명히 넣어뒀는데. 빌려 입든지 해. 빨리. 결국 저는 교복 바지에 빌린 체육복 상의를 입고 운동을 했어요. 엉망인 모습이었죠. 애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거 봐, 웃기다.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 휴지통에서 제 체육복을 찾았습니다. 물에 젖어서 구겨져 있었어요. 가장 심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고 있었는데 지은이가 친구들과 함께 제 뒤로 왔습니다. 야, 김선아. 응? 너 오늘 머리 안 감았지? 아니야, 감았어. 거짓말. 냄새 나는데. 그 애가 코를 막았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애들도 따라서 코를 막았습니다. 진짜 냄새 난다. 찌든 냄새. 가까이 가지 마. 같은 반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반 애들까지 쳐다봤습니다. 저는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급식판을 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나한테서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 나는 정말 더러운 걸까? 그날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씻었어요. 온몸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아무하고도 친하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말수도 줄었어요. 누가 말을 걸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인기가 많았어요. 남자애들이 빵을 사다 주고 여자애들은 그 애랑 친해지고 싶어 했죠. 선생님들도 지은이를 아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착하고 모범적이야. 너희도 본받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선생님들은 몰라요. 그 애의 진짜 모습을.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다들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울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저는 혼자 조용히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은이와 마주쳤어요. 선아야. 응. 그동안 재미있었어. 고등학교 가서는 좀 더 깨끗하게 살아. 그 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지은이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저는 달라지지 못했어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쳐다보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먼저 생각했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어요. 누가 친하게 지내자고 해도 언젠가는 나를 괴롭힐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학에 가서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고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는 것도 힘들었어요. 내 말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다들 나를 웃을지도 몰라. 항상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저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조용하고 규칙적인 일이 제게 맞았거든요. 사람들과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고요. 어느 날 커피숍에서 우연히 동창을 만났습니다. 선아야. 너지? 김선아? 미숙이니?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미숙이었어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 나도 결혼했어. 애도 둘이나 있고. 미숙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는 혼자 살아. 아직 결혼 안 했어? 왜?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사실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냥 인연이 없었어. 그렇구나. 그나저나 우리 동창회 한번 나와. 다들 보고 싶어 할 거야. 생각해 볼게.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중학교 시절을 떠올리는 게 싫었으니까.
아, 근데 너 지은이 소식 들었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아니, 지은이 말이야 의사랑 결혼했대. 엄청 잘 산다더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 동창회 나오면 맨날 명품백 들고 와. 벤츠도 타고 다니고 완전 있는 집 사모님 됐어. 그렇구나. 근데 좀 이상한 게 말이야. 미숙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나면 자기 자랑만 엄청 해.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집이 얼마나 큰지.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어렵게 사는 애들 보면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놀랍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원래 그런 애였으니까. 미숙이와 헤어진 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이가 잘 산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힌 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니 억울했습니다. 화도 났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우리 반 반장 미숙이 있잖아. 응. 그래 잘 산다며? 차 사고 났대. 가족이랑 여행 가다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다쳤어? 남편이랑 애들은 다 죽었대. 뭐? 지은이만 살았어. 근데 얼굴에 화상을 입었대. 심하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데? 정신이 이상해졌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던데. 아무도 안 찾아간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결국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왜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지은 씨 병실이 어디인가요? 1층 106호예요. 106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얼굴 전체가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지은아? 누구?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나 김선아야.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선아? 지은이가 고개를 제가 있는 쪽으로 돌아봤습니다. 왜 왔어? 그냥 소식 듣고. 이후 지은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위로? 지은이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어요. 위로 따위 필요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뭐? 내가 못되게 살았어. 남들 무시하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이게 다 벌 받은 거야.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애들도 다 죽었어. 나만 살았어. 이 꼴로. 이제 아무도 안 찾아와. 지은이는 흐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복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자업자득일까요? 아니면 불쌍한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걸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그게 습관이 되었죠. 그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됐을 거예요. 동창들을 무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깔보고 결국 모든 사람이 그 애를 떠났습니다. 가장 힘들 때 옆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50대입니다. 아직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떨리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심리 상담도 받고 작은 모임에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지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 궁금하지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도 자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죠. 평생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에 흔적을 남깁니다. 좋은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 나쁜 흔적을 남길 수도 있어요. 특히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가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장난처럼 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시는 아무도 저처럼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은이처럼 다 잃고 나서야 자기 잘못을 깨닫는 일도 없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그때 그 시절은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안했던 사람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잊으려 노력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